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사연을 겪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저도 용기 내서 신청해 봅니다. 그동안 살면서 정말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과 며느리 집의 거리는 버스로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이고 버스 한 번 타면 집 근처까지 가기 때문에 가끔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말에는 만들어 놓은 밑반찬 정도 주려고 찾아가곤 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어서 많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2번 정도 며느리 집에 가는 것 같네요. 아들놈은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 받으며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양가 집안 모두 돈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알뜰살뜰 모으며 살고 있는 며느리 보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아들놈 월급 약 200 조금 넘는 돈으로 내 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서 따로 부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무래도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저희가 도와준다고 말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얘야, 아이들 점점 커가면서 학원도 다녀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월급으로는 힘든 거 알고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우리는 돈 쓸 때도 많이 없으니 그렇게 해라.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도 지금 봐봐요. 알뜰살뜰 모아서 잘 살고 있잖아요. 내 식구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아이들 학원이야 천천히 알아보면 되는 거고 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스크팩 부업도 하고 있어서 충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들 돌보면서 부업까지 하면 몸이 나만 하겠니? 그러다 병난다. 나중에 돈 필요하면 꼭 말해라. 도와줄 테니. 지금 몸에 파스를 몇 개나 붙인 거니? 손목 보호대 차고 있는 것 보니까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쉬엄쉬엄 해라. 알겠지? 제 말에 웃으면서 답을 해주는 며느리는 그래도 여자인데 자기 자신조차 꾸미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생활력도 강하고 매사에 항상 긍정적이어서 우리 아들 결혼은 정말 잘 시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으로만 봐온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그동안 저를 속여왔고 진실을 밝히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될 것을 시어머니가 항상 옆에 있는데 피해주기 싫어 결정한 모습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목욕탕이나 가자는 말에 몸도 좀 풀 겸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중 목욕탕이 며느리 집과는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저녁에 고기라도 사서 잠시 들려야겠다 생각했고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길래 아이들 보는데 많이 바쁜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전화하기로 하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평일에는 워낙 바쁘게 살아서 옆에 있으면 피해를 줄 것 같아 아들이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잠깐 들리는데 목욕탕 가게 된 날이 월요일이라 바쁘면 갈 수 없기에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자는 말에 저도 부랴부랴 들어가서 목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목욕탕 처음 와봤지? 요즘 목욕탕 여기에만 오잖아.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기 와서 때를 민다니까. 여기 때 밀어주는 사람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시원하게 잘 밀어줘서 줄 서서 받을 정도야. 주말에는 안 하고 평일에만 하고 3시 이후로는 자리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오전에 오는 게 좋아. 그것도 오전 일찍 와야 해. 대기 순번이 있어서 몇 명 받을 수가 없어. 요즘 소문이 나면서 나도 못 받은 지 꽤 됐다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사람은 많이 없네.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때 한 번 미는데 대기자까지 있는 거야?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 소문이 자자한 때 밀어주는 사람에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말에 한 번씩 받아본 친구들은 저에게 먼저 양보를 했고 약간 기대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때 밀어주는 여자는 때 수건으로 팡팡거리면서 들어오는 저희를 보곤 큰 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고 저는 탕에서 충분히 들어갔다 나와서 때 밀어주는 사람에게 먼저 갔습니다. 저를 보곤 어서 오시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등을 보이며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매트에 누우면 된다는 말과 함께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곤 떼수건을 팡팡 치곤 때를 밀어주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정말 시원했습니다. 등 쪽이 다 끝나고 뒤를 돌라는 말에 몸을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건 다름 아닌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상태로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도 엄청 당황을 했는지 손에 들고 있던 떼수건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 또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된 저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 다음 며느리에게 아이들은 어쩌고 왜 여기에서 때를 밀어주고 있냐며 물어본과 동시에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면서 주저앉은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너무 당황한 저는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며 옷 갈아입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니? 지금 네가 왜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때를 밀어주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또 어쩌고? 지금 네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여기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니?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울지만 말고 대답 좀 해봐라.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 모두가 굶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서 부업하는 거로는 턱도 없단 말이에요. 수입도 괜찮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때 밀어주는 일을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일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평일에만 일하고 주말에는 쉬고 있어요. 뭐라고? 1년이나 됐다고? 아범은 네가 일하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집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 수연 아빠가 보고 있어요. 일을 그만둔 지 1년 됐어요. 평일에만 일을 하는 게 어머님께서는 평일에 저희 집에 안 오시니까 주말에만 오시니까 그래서 평일에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럼 지금 아범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것도 1년 동안? 그걸 나한테 숨긴 거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당장 집으로 가서 제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목욕탕 사장님께 사정을 말하고 며느리와 함께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빠르게 왔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1년 동안 표정에 변화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속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집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니 제 눈에 보이는 충격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며 달려왔고 우리가 온지도 모르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아들놈이 너무 한심스러워 발로 걷어차며 일어나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편들며 저에게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한심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더 화가 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은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눈을 비비곤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마누라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누워서 잠만 자고 있어? 아이들도 그냥 방치하고? 네가 그러고도 집안의 가장이야? 내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하구나. 사지 멀쩡한 놈이 1년을 쉬었단 말이야?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돈 벌어. 알겠어? 애미야, 너는 내일부터 당장 일 그만둬라.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나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백수짓을 1년이나 하고 있었다니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수연 아빠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말 못해 죄송해요. 수연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뭐라고? 아들, 너 어디가 안 좋니?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빨리 말해봐라. 어디가 안 좋은 건데? 수연 아빠, 암이에요. 대장암이요. 1년 전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우리 가족 모두 보험을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별일 없을 줄 알고 해지한 건데 몇 달 후 수연 아빠 몸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병원을 찾게 됐는데 검사한 결과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살이 빠진 걸 이해할 수 있었고 그저 일이 바쁘고 고돼서 빠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행동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입에서는 대장암 2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 집안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너희 가족만 생각하라며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아이들을 봐줬고 며느리는 다시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 때를 밀어주며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며 제 손을 잡아주면서 그동안 말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마저 밀어드리지 못한 곳 마무리 지으러 오시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다시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저희 가족이라는 거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아들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고생만 하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지원해 주려 합니다. 저희 며느리에게 고생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사연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네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